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 베드룸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것 중 하나인데 동시에 가장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도 연인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도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분위기가 살짝 얼고 누가 먼저 말을 이어가야 할지 어색해지죠. 그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성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욕구이고 삶의 중요한 일부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몇 페이지로 스쳐 지나가 배웠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주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서 몰래 궁금해하고 몰래 검색하고 몰래 배우고 혼자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성 이야기를 이렇게 어려워할까? 왜 이 주제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이 어색함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혼내지 않을 거예요. 가르치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만약 지금 혼자 조용한 방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첫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해진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첫걸음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속으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마지막쯤에는 그래 조금씩 바꿔봐도 되겠다 하고 작은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성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이라는 단어를 금기처럼 배우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주제를 제대로 배우기보다 시험용으로만 짧게 훑고 지나갔죠. 몇 장 안 되는 보건교과서의 그림 몇 개로 생물학적 구조만 설명받았을 뿐 정작 사람의 마음, 관계, 존중과 배려 같은 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조용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조용히 해라, 나쁜 거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얼른 입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은 자연스럽게 숨겨야 할 것,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 세대는 성을 어디서 배우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야기, 인터넷의 검색창,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누군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조금씩 삐뚤어진 정보 속에서 혼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은 더 이상 친숙한 주제가 아니라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에 대해서 배우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대화로 배우지 않고 숨기고 피하는 방식으로 배우다 보니 성은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인데도 여전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분위기를 더 강화하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특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곧 방탕함처럼 보였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조용하고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 몰래 하는 이야기 또는 부끄러운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합쳐지니 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된 겁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혹시 변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입을 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계속 숨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에 대한 대화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서로 사랑해도 성에 관한 대화가 서툴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속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다른 한 사람은 왜 갑자기 나를 피하지? 하고 오해하게 되죠. 서로 마음속에 쌓인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니 그저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성생활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섹스리스라는 단어로 불릴 만큼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공백은 관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통이 끊기게 됩니다. 성은 결국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숨기면 결국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성 이야기를 꺼낼 수 없으면 내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줘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점점 차갑게 굳어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조금씩 용기를 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말해야 하나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은 우린 말 안 해도 다 알죠. 서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라고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말없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세상에 오해도 다툼도 없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에 관한 이야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취향이 바뀔 수도 있고 몸의 상태, 컨디션, 나이,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어제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가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이는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대화가 없으면 그 작은 틈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서로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성에 관한 대화가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주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솔직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숨구멍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려워요. 혹시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겁도 납니다.
하지만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풀립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친근감입니다. 서로를 조금 더 솔직하게 알게 되면서 마음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성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 이야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연습이에요.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킨십 어때? 혹시 내가 요즘 서운하게 한 건 없어? 이렇게 짧고 부드러운 질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연습입니다. 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 왜 그렇게 안 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죠. 대신 난 이럴 때 조금 아쉬웠어. 나는 이런 방식이 좋더라. 처럼 내 감정과 바람을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싸우는 도중 화난 순간에 꺼내면 100% 실패합니다. 분위기가 편안할 때 둘 다 여유가 있는 시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리액션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바로 반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이 리액션 하나만으로도 대화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자주, 짧은 대화를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입니다. 성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편한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왜 성 이야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 벽을 조금씩 허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만 이럴까? 하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벽 앞에서 멈춰서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조금씩, 아주 작은 한 걸음씩 용기를 내보세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용기. 그게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베드룸 토크는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고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주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성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를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문장, 그리고 대화의 기술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익명 질문함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베드룸 토크에서 다시 만나요.